현역가왕 3에서 최종 3위 총점 328.79점. 이수연이 남긴 숫자는 단순히 어린 참가자의 선전이라는 표현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2020년 3월 10일 결승 무대가 끝난 뒤 공개된 최종 순위에서 홍지윤이 3717점으로 우승했고 차지연이 34402점으로 2위, 이수연이 328.79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이수연은 만 11세였습니다. 성인 가수들이 중심이 된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에서 최연소 참가자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톱3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이 끝난 뒤 또 하나의 키워드가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수연의 영어 실력과 해외 확장 가능성입니다. 여기에 현역가왕 3 출연료가 얼마였느냐는 관심까지 겹치면서 이수연의 이름은 단순한 경연 참가자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록부터 보겠습니다. 이수연은 2014년 5월 16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했고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전국 노래자랑 경주시편에 도전하면서 대중 앞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미스트로이스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고 2024년 11월 7일 자신의 이름을 건 첫 음반을 발표하며 정식 가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역가왕 3에 들어갔을 때는 현역 2년 차에 불과했습니다. 경력만 보면 누구보다 짧았지만 무대에서 보여준 집중력과 감정 표현은 전혀 달랐습니다. 2026년 1월 현역가왕 3 첫 무대에서 이수연은 정수라의 도라지꽃을 선택했습니다. 이 무대에서 레전드 가수들의 선택을 받으며 첫 올인정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어린 참가자를 바라보던 시선이 이 순간부터 바뀌었습니다. 귀엽고 신선한 참가자가 아니라 실제 우승 경쟁에 들어갈 수 있는 가수라는 평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 본선에서도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렬했던 장면 가운데 하나는 2월 3일 방송된 빈예서와의 맞대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수라의 환희로 맞붙었습니다. 10대 트로트 기대주끼리의 대결이라는 점 때문에 사실상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수연은 곡 후반 고음과 애드리브 댄스 구간까지 소화하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원곡자 정수라는 성인 참가자와 비교해도 프로다운 무대 매너를 보여줬다는 취지로 높이 평가했고 세계가 인정하는 가수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격려까지 전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수연에게 해외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한 상징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일주일 뒤인 2월 10일에는 정동원의 독백을 불렀습니다. 당시 이수연은 앞선 라운드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었지만 순위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크게 과장하지 않고 첫 소절부터 곡의 흐름을 끌고 갔습니다. 전유진은 이수연을 두고 11살 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작곡가 윤명선, 역시 평소 미성년자와 작업하지 않지만 이수연과는 함께 작업해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결과는 최종 3위로 준결승 직행이었습니다. 2월 17일 준결승 1라운드에서는 더 공격적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태호의 간대어, 글쎄를 선택하면서 2단 전조와 초고음을 준비하였습니다. 결과는 193점, 이 점수로 당시 중간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참가자에게 흔히 따라붙는 가능성이라는 단어보다 실제 점수가 먼저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3월 10일 결승 무대에서 약손을 부른 뒤 최종 합산 3B80.79점으로 시즌 3위를 확정했습니다. 여기서 영어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수연의 영어 실력이 해외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국제 언론이 놀랐다는 식의 표현까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무대 성적처럼 숫자로 확인되는 정보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널리 확인되는 주요 보도에서 특정 해외 유력 언론사가 이수연의 영어 인터뷰를 집중 보도했다거나 영어 실력을 공식 평가했다는 기록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언론에 극찬을 이미 확정된 사실처럼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는지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수연은 아직 초등학생입니다. 그럼에도 생방송에 가까운 긴장감 속에서 수많은 카메라와 관객을 상대하고 심사위원의 평가를 듣고 무대마다 전혀 다른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어 습득 능력과 무대 적응력이 함께 성장한다면 해외 활동에서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역가왕 시리즈는 한일 가왕전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시즌3 역시 국가대표 7명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즉 이수연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영어 문장을 잘 외우는 능력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관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실전형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이수연의 실제 경쟁력은 이미 언어보다 더 어려운 영역에서 증명됐습니다. 노래의 감정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외국어 무대에서도 발음만큼 중요한 것이 표정, 호흡, 박자, 감정선입니다. 현역가왕 3에서 이수연은 바로 이 부분에서 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독백에서는 섬세한 감정선 간대요. 글쎄에서는 초고음, 환희에서는 무대 매너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가지 능력을 한 시즌 안에서 증명한 셈입니다. 이 기반 위에 영어까지 실제 소통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해외 무대에서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은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현역가왕 3 출연료는 얼마였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숫자와 계약 구조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방송사나 소속사가 이수연 개인에게 지급된 회당 출연료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역가왕 4는 일반 예능처럼 한두 회 출연하고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선부터 본선, 준결승, 결승까지 장기간 이어지는 경연입니다. 참가자의 인지도, 계약 조건 회차, 음원 정산, 갈라쇼와 후속 무대 여부에 따라 실제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을 이수연의 확정 출연료라고 단정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현역가왕 3가 이수연의 경제적 가치를 끌어올린 효과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최종 3위라는 공식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둘째, 국가대표 톱7에 포함됐습니다. 셋째, 여러 차례 음원이 발매되면서 방송 밖에서도 이름이 반복 노출됐습니다. 벅스 등 음원 플랫폼에는 1월 14일 본선, 1차전 음원을 시작으로 1월 28일 본선 2차전, 2월 11일 본선 3차전, 2월 18일 준결승 1라운드, 2월 25일 준결승 2라운드, 3월 4일 결승, 1차 3월 11일 결승, 2차 음원이 연속으로 등록됐습니다. 약 2달 동안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매주 방송과 음원 시장에 반복해서 노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3월 17일 현역가왕 스람 갈라쇼에서는 시즌1 준우승자 마이진과 몽당 연필 듀엣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3월 28일 방송된 아는 형님에는 현역가왕 톱7 멤버들과 함께 출연했습니다. 이수연은 당시 바빠진 일정 때문에 서울로 전학해 새로운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마디만 봐도 경연 전후의 활동량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옮길 정도로 스케줄의 중심이 달라졌다는 것은 방송 한 프로그램의 성적이 실제 생활까지 바꿨다는 뜻입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문자 투표의 힘입니다. 현역가왕 3 결승은 총점 4,000점 구조였고 실시간 문자 투표가 전체의 30%인 1,200점을 차지했습니다. 문자 투표를 제외한 중간 순위에서 이수연은 5위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합산에서는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단순히 심사위원에게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대중의 선택이 최종 순위를 끌어올렸다는 의미입니다. 어린 가수에게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팬덤이 실제 숫자로 움직였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수연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홍지윤, 차지연에 이어 현역가왕 3이라는 자리를 얻었습니다. 우승자는 홍지윤이었고 우승 상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이수연이 받은 것은 우승 상금이 아니라 훨씬 장기적인 자산일 수 있습니다. 최연소 톱3라는 타이틀 전국 단위 인지도, 방송 출연, 기회 음원 노출,
그리고 국가대표 톱7이라는 명함입니다. 출연료 한 번의 액수보다 앞으로 행사와 방송 광고, 음원 해외 무대에서 얼마만큼 가치가 커지느냐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이수연의 성장 속도입니다. 2024년 11월 정식 데뷔 이후 현역가왕 스승 결승이 열린 2002년 3월까지 약 1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미스트롯 3 출신 유망주라는 이미지를 넘어 성인 현역 가수들과 같은 순위표에서 경쟁하는 톱3 가수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가수는 학업과 활동을 병행해야 하므로 방송 준비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수연은 매 라운드 다른 곡을 준비하면서 고음 감성, 퍼포먼스를 계속 바꿔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향후 영어 무대 가능성을 볼 때 중요한 이유입니다. 외국어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반복 훈련과 현장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역가왕 3에서 보여준 학습 속도와 무대 적응력이 외국어에도 이어진다면 성장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출연료 역시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회당 얼마라는 숫자 하나만 찾으면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실제 연예 산업의 가치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방송 한 회, 출연료보다 프로그램 종료 뒤 행사 섭외가 늘어나는지, 광고 제한이 생기는지, 음원 소비가 이어지는지, 갈라쇼와 해외 공연으로 연결되는지가 더 큰 수익을 만듭니다. 이수연은 이미 결승 직후 갈라쇼와 대형 예능 출연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현역가왕 3이라는 결과가 일회성 화제가 아니라 다음 스케줄을 만드는 경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수연의 영어 실력에 대한 관심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영어 몇 문장을 잘하는 장면 하나가 핵심이 아닙니다. 만 11세에 성인 가수들과 경쟁해 3위 80, 79점을 얻고 3위까지 올라간 사람이 앞으로 외국어 소통 능력까지 갖추면 활동 방향이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경주에서 시작한 어린 가수가 서울로 활동 무대를 옮기고 전국 방송의 톱3가 되고 이제 해외 무대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흐름 자체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결국 이수연을 둘러싼 진짜 숫자는 한 번의 출연료가 아닙니다. 2014년생 2024년 정식 데뷔 2026년 현역가왕 3 최종 3위 준결승 193점 결승 총점 328.779점 그리고 국가대표 톱7 이 숫자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영어 실력에 대한 해외 관심이 실제 대형 외신 보도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역가왕 3에서 이미 증명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수연은 나이로 설명되는 참가자가 아니라 결과로 설명되는 가수가 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 어린 가수가 한국 무대를 넘어 다음에는 어떤 언어로 어떤 나라의 관객을 놀라게 할 것인가입니다.